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네. 지금 정확하게 서울 아파트가 되게 비싸고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많잖아요. 되게. 저는 그 방향성을 평생 월세로 살아야겠다. 그 생각으로 이제 와이프도 친구들도 다 뭐 청약 이야기하고 뭐 실거주할 집을 하는데 와이프만 사실 뭐 월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막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. 그거를 그렇죠, 친구들 그렇죠. 앞에서 그렇죠. 솔직하게 나 살 자신이 없다. 아파트 살 자신이 없다. 100억이 있으면 1%만 나와도 1억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 사람은 그냥 안정적인 투자가 더 좋은 거고 어쩌면 더 편안한 투자가 더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어째 우리는 1%를 내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의미 없는 돈이니까.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가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분은 뭐 1조 원의 자산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. 그건 어쩌면 우리의 눈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네네네. 제가 그 정도 금액을 혹시라도 갖게 되면 그렇죠. 그때 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때 느끼지 않을까. 그럼요. 그러면 그때는 뭐 현금 흐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네네네. 어쩌면 그거 팔아도 평생 쓰지도 못할 건데 뭐. 그렇죠. 언제 쓸지나 모르겠어요. 1조 원 자산 규모 갖추게 되면 그때 또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. 네, 맞습니다. 우선은 내가 지금 하는 거 안에서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. 여러 가지 시련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이제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좀 하니까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돈이 목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 좀 행복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. 쉬는 기간이 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나는 좀 운동할 때 확실히 좀 행복함을 느끼는구나. 경제적 자유가 왔을 때도 그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놓지 말아야겠구나. 그 생각을 좀 많이 들더라고요. 물론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또 많이 느끼지만 스스로 몸으로 했을 때 더 큰 행복감을 좀 느끼구나. 그걸 좀 많이 좀 느꼈어요. 지금 쉬는 기간이긴 하지만 제 삶의 패턴을 규칙적으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랑 좀 해야 될 거랑 잘 구분을 해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12월 8일부터 저희가 쉬었으니까 거의 이제 한 달 지금 다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. 경제적 자유의 예행 연습 기간이구나. 약간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게 잘 됐다. 내 스스로 한번 관찰을 좀 해보자. 약간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쉬어보니까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되게 그냥 쉬어버리니까 아무도 진짜 할 일이 없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내가 현금 흐름을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이게 그게 되게 어려워요. 네. 나름 내가 알차게 하루를 구성을 하고 계획을 했더라도 공허한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. 이게 그렇죠. 알차게 되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을 했어요. 근데 나중에 현금으로 만들더라도 과연 행복한 삶인가 약간 이 생각을 좀 했을 때 완벽한 행복은 또 아닌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럼 뭐가 필요하지?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보니까 나는 일도 해야 되는구나. 맞아. 네,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목표를 달성을 하더라도 일은 계속 해야겠구나.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일도 같이 좀 유지를 좀 해야겠구나. 그 생각을 좀 일이라기보다 평생의 업을 찾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네네. 저 같은 경우도 뭐 수업을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하는 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시간이 저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저도 정확히 알아요. 그게 정확히 저는 어떤 부분이냐고 생각하면 시간이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 내가 계획을 짠다고 해도 알차게 짜기가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. 예전에 일을 할 때는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 외 시간에 대해서만 계획을 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내가 다 스케줄을 짜놓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그거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매일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건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삶 안에서 고정적인 부분을 그냥 하나씩 넣어놓은 것 같아요. 저는 글 쓰는 거고 영상 올리는 거고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 같은 경우도 수업하는 거를 저도 죽는 날까지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이걸로 큰 돈을 벌어야지 내가 강의, 교육 사업에서 크게 키워가지고 큰 부자가 돼야지 뭐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첫째는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 했을 때 또 성취감이 오는 것들도 되게 있는 거잖아요. 그 무궁무진한 시간을 만났을 때 공허한 마음이 저는 정확히 뭐냐고 생각하냐면 오늘의 목표 같은 것들을 이뤄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괜히 들면 하루를 뭔가 바쁘게 살았어도 한 게 없네 라는 생각이 저는 종종 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하루에 좀 작은 목표들을 항상 세웠던 것 같아요.
같아요. 글을 오늘 하나 썼으면 나는 성취한 거다. 오늘 할 건 다 한 거다.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조그만 하루의 목표, 나의 과제들을 세워놓은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저는 이런 영상 올리고 하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매일 하는 거는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그 마음을 먹고 했다면 저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나는 하루만 보고 했던 것 같아요. 이것만 올리면 나 오늘 편하게 해도 된다. 네. 왜냐 이걸 나는 해냈으니까 라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2년 반이 된 것 같아요. 매일 영상을 올리게 된 게.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. 네네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기간을 갖는 게 저는 선생님 삶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기약이 좀 없는 거잖아요. 지금 그렇죠. 이게 언제 네. 해결이 될지 모르니까. 기약 없는 무궁무진한 시간에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또 사실 많지 않거든요. 선생님 나이에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. 요즘에 그 부동산 가격 그것 때문에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어.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네. 지금 정확하게 서울 아파트가 되게 비싸고 그렇죠? 서울 아파트가 문제죠, 사실은 지금. 어. 비싼 그 가격 자체가. 맞죠.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작가님도 뭐 이야기 하셨고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많잖아요, 되게. 그렇죠. 저는 선생님도 지금 월세로 계시는 거예요? 지금은 전세인데 아, 지금은 전세로 네, 계시는 다음번에 이제 월세로 갈 생각인데 다른 수강생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방향성을 평생 월세로 살아야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사실 잡았어요, 지금 방향성 자체가. 네. 그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저 와이프도 친구들도 다 뭐 청약 이야기하고 뭐 실거주할 집을 하는데 와이프만 사실 뭐 월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막 대놓고 말을 못 하잖아요, 그거를. 그렇죠, 친구들 그렇죠. 앞에서. 그렇죠.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 강조를 좀 많이 했거든요. 솔직하게 날 살 자신이 없다, 아파트 살 자신이 없다, 이거는 경매로도 힘들다. 그렇죠. 아파트는 경매로 접근하면 안 돼요, 제 생각에. 그렇죠. 다 모든 그 경우의 수나 그런 걸 해도 내가 로또를 맞거나 뭐 하늘에서 주지 않는 이상이야 되게 좀 힘들다, 사실은. 나는 월세로 가고 싶다. 진짜 끝까지. 만약에 어떻게 나중에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은 좀 그렇다, 그게 했어요. 아파트를 가게 되더라도 나는 월세로 가겠다. 대신에 현금 흐름 만들어서 퉁치겠다, 이거를 말을 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월세가 너무 올라서 아파트를 못 가게 되더라도 나는 서울에 있는 좋은 빌라로 가겠다. 월세를 좀 많이 주더라도. 그렇게 좀 정하니까 마음이 좀 그런 편해지더라고요. 노선을 이제 정하니까. 지금 상황에서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가격 자체가,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. 지방에서 이제 40만 원 들고 했댔나? 60만 원인데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정도 금액 되는 것 같아요.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걸로 시작해서 10년 전에 와서 그나마 이제 이 정도까지 좀 한 것도 사실은 기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럼요. 이제는 좀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성역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좀 들더라고요,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. 더군다나 이제 제 회원들은 다 부자들이니까 사실은 PT를 그렇죠. 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들인데. 개인 PT를 선생님한테 받으려면 꽤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, 선생님한테. 그렇죠. 근데 그거는 일반 근로자들이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하는데 받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요. 돈과 시간이 다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. 그렇죠. 아무리 직장인이더라도. 그렇죠. 지금 맨날 9시에 10시에 야근하는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? 그렇죠. 안 되잖아요, 그게. 그렇죠. 근데 그분들은 집이 10몇 억 있는 집을 그냥 내 집이라고 하고 우리 집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 이제 박탈감이 이제 좀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, 그게. 어떻게 내 집 마련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? 내가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서 과연